안녕하십니까. 제10장 자동차 외관 튜닝 개론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호원대학교 자동차 융합공학과의 원종훈 교수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튜닝 관련해서 인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첫 번째, 자동차 외관 튜닝 이해하기. 두 번째, 자동차 외관 튜닝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외관 튜닝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스테이지로 자동차 외관 튜닝 계획하기입니다. 자동차 외관 튜닝의 계획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튜닝 분야의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외관 튜닝의 대상, 범위, 구조, 형태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셔야 그 튜닝에 대한 분야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 변경에 관한 규정을 통해 튜닝 절차와 승인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차의 외관 구조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구성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튜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외관 튜닝에 대한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외관을 구조 변경 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캠핑카, 하드탑, 구형에서 신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꼭 받아야 하며 최근 확산되는 캠핑 문화로 인해 흔히 볼 수 있는 캠핑카 등은 모두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전기준과 관련된 튜닝은 승인 절차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제2016 1066호에 의한 범퍼, 라지에타 그릴 등 경미한 외부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길이, 너비, 높이, 총 중량 등의 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총 중량은 총 중량의 최대 적재량 및 승차 정원의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승인 대상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동기, 동력 발전 장치이며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두 번째, 주행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연료 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 장치 및 견인 장치, 승차 장치 및 물품 적재 장치, 소음 방지 장치, 배기가스 발산 방지 장치, 전조 등 기타 등화 장치, 인증을 받은 등화 장치와 변경은 승인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압 용기 및 그 부속 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장치,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장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승인이 필요한 튜닝 기준에는 첫 번째, 모든 차종의 변경 후 구조 및 장치는 안전기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며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경 후에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제한합니다. 자동차의 총 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예시를 보면 차축의 무게에 상당하는 적재함 길이 축소가 없이 차축이 추가돼 설치되는 경우,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장치의 변경, 화물 자동차의 물품 적재 장치 면적 2m 제곱에 미달되며 승인을 제한합니다. 여기에서 특수 용도형 경영 화물은 1제곱미터의 적재함이 높이 기준 높이에 적용하게 됩니다. 화물 장치에서 특수 장치 또는 승용차 장치, 변경 전보다 성능과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을 제한하며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 장치 또는 물품 적재 장치의 변경 또한 승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인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 복귀하는 경우,
동일한 형식의 자기 인증되어 재원이 통보된 자동차의 승원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 화물 자동차의 경우 동형 동급의 범위 안에서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하대 내측 또는 차체 재원 중 가장 적은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축간거리, 원동기 마력 및 최대 적재량이 세계 재원이 작건에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의 승차 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 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당하고 인정하여 승차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승인을 허용합니다. 다음은 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 절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승인 경우와 방문 승인이 있겠습니다. 전자 승인 경우는 첫 번째, 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소유자는 튜닝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튜닝 승인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되고, 그 후 소유자는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튜닝 작업을 의뢰하고, 정비사업소는 자동차 민원관리사업자 포털에 튜닝 작업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됩니다. 작업을 마친 후 소유자는 공단 검사소에 튜닝 건당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45일 이내에 공단 검사소에서는 튜닝 검사 합격 후 소유자 등록자의 등록증에 튜닝 합격 내용을 기재하게 해주며 소유자의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후 검사소에서는 등록관청에 튜닝 결과를 전산 입력하게 되면 전자승인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방문 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문 승인 경우는 전자승인에서 맨 처음에 했던 공단 사이트를 통한 튜닝 신청이 아닌 자동차 검사소만을 통하여 승인 신청을 받고 튜닝 검사 신청까지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전자승인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프 캐리어, 선바이저, 후드 색상 변경, 범퍼, 법규에서 제시하는 재원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이드 스커트, 스포일러, 각종 파츠 등 애프터마켓용 튜닝은 승인이 필요 없는 가장 일반적인 튜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표에서 보신 것처럼 에어 스포일러는 공기 흐름을 컨트롤하기 위한 장치인데, 노즈 전면 장착, 테일러는 후단 장착을 하는 장치입니다. 에어댐은 공기 흐름 라디에이터, 엔진, 차체, 하부 유도조, 향륜 하중 증가, 엔진 냉각, 기류 유도 부품 등을 볼 수 있으며, 휀더 스커드는 휠 하우스 기능과 유사해서 휀다에 설치된 타이어 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드, 윈도우, 디프렉터는 엔진 후드 선단 손상 방지 장치이고, 앞 유리창과 엔진 후드 각진 부분 장치에 공기 흐름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후드 스쿠프는 엔진 후드의 터보차저 공기 흡입구에 설치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외관 튜닝 장치에서 외관 튜닝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및 도면을 작성 후에 이어서 스케치,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포토샵 또는 그림판을 이용하고 3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스케치 및 렌더링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외관 튜닝 제작에서 맨 처음에 원하는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토샵 및 그림판을 통해서 색깔을 입히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관 튜닝 제작에서 복합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섬유 광화 플라스틱, FRP라고 부르고 있으며, FRP는 뛰어난 기계적 특성과 플라스틱의 내식성, 성형성, 경량성이 우수한 재료입니다. 다음은 탄소 섬유 광화 플라스틱, CFRP라고 하죠. CFRP는 경량 구조용 재료로서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강도는 철강의 6배, GFRP의 2배, 비탄성률은 철강의 3배, GFRP의 4배의
그 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정적 강도뿐만 아니라 뛰어난 피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마찰, 마모성이 뛰어납니다. 기능적으로는 열 팽창 계수가 작기 때문에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고 전기 전도성, 내식성, 진동 감쇄성, X선 투과성 등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재료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외관 튜닝 장치에서 외관 튜닝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RP의 일반적인 제작 공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핸드 레이업. 일반적 방법으로 핸드 레이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으며 조금만 숙달하면 누구나 제작이 가능합니다. 모든 작업은 수작업이며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이업. 몰드에 스프레이건을 사용해서 수지를 내뿜어 성형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진곰백, 감압이라고들 하죠. 인퓨전. 몰드에 유리 섬유나 카본을 레이업한 후 필름으로 밀봉하여 진공 성형 장비를 이용하여 성형하며 장비 비교적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높은 품질의 성형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토클레이브. 오토클레이브는 대부분 카본 재질에 되어 있는 고품질의 성형을 제작하는 장비이며 고온 고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외관 튜닝 장치에서 외관 튜닝 제작에서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델링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점토를 이용한 방법이 있으며 클레이라고도 합니다. 조형 작업에서 매우 자유롭게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재료이고 2차 곡면이나 3차 곡면 등 자유 곡면이 많은 형태 표현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도나 표면 처리의 어려움, 운반, 보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레진인데요. 클레이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모델링 재료입니다. 주재와 경화제를 1:1 비율로 반죽하며 상당히 단단한 재질로 굳어집니다. 보통 소프트와 하드, 일반 경화와 빠른 경화로 나누어지는데요. 단단한 재질이기 때문에 모양의 변화나 수정이 어렵습니다. 디자인의 변화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레진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해성과 위험물 취급에 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재료에 맞는 공구, 사용 방법도 습득한 후에 작업이 진행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레진의 재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외관 튜닝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외관 튜닝 평가는 FRP로 제작된 제품의 디자인과 실제 형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디킷의 경우 첫 번째 완성된 바디킷 디자인 평가입니다. 한 가지 같은 디자인이지만 각도, 라운드, 비례 등이 달라지며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과 결과물은 이 모든 것의 부분 디자인을 평가하는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완성된 바디킷 품질 평가입니다. 앞 범퍼의 경우 후드, 팬더와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작업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과 바디킷의 체결 안전성입니다. 기존의 제품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엔진 냉각과 주행성은 갖춰야 할 것입니다. 체결 안전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화류에 대한 지식은 바디킷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등화장치 장착이 필수적이며 안전한 장치를 위해서라도 장착을 권장합니다. 장착 공구의 종류의 이해는 자동차의 기본 구조에 새롭게 제작된 튜닝 부품을 안전하게 장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지대 장착에서는 블라켓 장착이라고 하죠. 장착성이 쉬워야 하므로 충분한 연구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최적의 장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외관 튜닝 개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동차 외관 튜닝 계획의
기획 단계에서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것은 1번 자신만의 외관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 2번 주위의 사람들 눈에 잘 띄기 위한 것, 3번 안전 기준에 적합 정도를 알고 구상하는 것, 더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한 구상하는 것인데요. 답은 3번입니다. 안전 기준에 적합 정도를 알고 구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자동차 외관 구조 변경을 위해 구조 장치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한 기관은 1번 차량 등록사업소, 2번 자동차 제작 회사, 3번 도시군 민원실, 4번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인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방문 신청과 아니면 전자승인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 3번 캠핑카, 하드탑 등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1번 길이, 2번 너비, 3번 총 중량, 4번 색상인데요. 답은 색상입니다. 색깔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튜닝에 관련 규정에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1번, 2번, 3번에 있는 길이, 너비, 총 중량이 변화일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외관 튜닝 승인 대상 장치가 아닌 것은 1번 선바이저, 2번 물품 적재 장치, 3번 인증된 전조등, 4번 연결 장치 및 견인 장치인데 답은 1번입니다. 선바이저는 잘 아시겠지만 승인 대상 장치가 아닙니다. 2번, 3번, 4번은 차의 안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5번 자동차 외관 구조 변경에서 총 중량의 승인 기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차량 중량 최대 적재량 및 승차 정원의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 2번 차량 중량 및 승차 정원의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 3번 최대 적재량 및 승차 정원의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 4번 차량 중량 최대 적재량 및 승차 정원을 곱한 중량의 합계. 상당히 네 가지가 헷갈리는데요. 답은 1번입니다. 차량 중량 최대 적재량 및 승차 정원의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번 자동차 외관 구조 변경 후 승인을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1번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장치의 변경, 2번 변경 전보다 성능과 안전도가 저하할 때 우려가 되는 경우의 변경, 3번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 장치 또는 물품 적재 장치의 변경, 4번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 회복하는 경우. 여기에서 정답은 4번입니다. 승차 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을 감소시켰더라도 자동차의 원상 회복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외관 구조 변경에서 승인을 허용하는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7번 자동차의 외관 구조 변경 후 승인을 제한하는 경우. 1번 동일한 형식으로의 자기 인증되어 재원이 통보된 자동차의 승차 정원 증가시키는 경우, 2번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장치의 변경, 3번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 인증되어 재원이 통보된 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의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4번 화물 자동차의 경우 동형 동급의 범위 안에서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인데 7번에서는 자동차 외관 구조 변경의 승인을 제한하는 경우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장치의 변경인 경우에 승인을 제한하는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자동차 외관 튜닝에서 승인이 필요한 튜닝은 1번 루프 캐리어, 2번 차체 및 차대, 3번 후드, 4번 사이드 스커트. 정답은 2번입니다. 차체 및 차대에서는 승인이 필요한 튜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루프 캐리어, 후드, 사이드 스커트는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 자동차의 외관 튜닝에서 승인이 불가능한 튜닝이 아닌 것은 1번은 런닝보드, 2번 재원을 넘어서는 범퍼, 3번 철제 범퍼, 4번 도어 열림 방식 변경. 정답은 1번 런닝보드입니다.
10번 외관 튜닝에서 사용되는 복합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서로 다른 성질과 성분을 가진 물질들의 결합, 2번 재료의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고 결점을 보완하여 만든 재료, 3번 원재료의 성질과 같아야 하며 작업하기 쉬운 재료, 4번 기존 재료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재료. 정답은 2번입니다. 원재료의 성질과 같아야 하고 작업하기 쉬운 재료가 아니고 복합 재료로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성질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 결점이 보완되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답은 3번 원재료의 성질과 같아야 하며 작업을 하기 쉬운 재료가 아닙니다. 11번 외관 튜닝에서 튜닝 재료에서 FR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표적인 플라스틱 복합 재료이고 2번 경량성, 내식성이 우수하고 3번 가공 시 인체에 무해하고 4번 성형성이 우수하고 정답은 3번입니다. 외관 튜닝에서 재료로 잘 쓰이고 있는 FRP는 그 경화 수지이기 때문에 수지를 사용하게 되면 가공 시에 인체에 무해한 게 아니고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재료를 선택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시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FRP의 일반적인 제작 공법이 아닌 것은 1번 마찰 제작, 2번 핸드 레이업, 3번 스프레이업, 4번 진공백, 인퓨전. 답은 1번입니다. 마찰 제작인데요. FRP 제작에서 마찰 제작이라는 제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4번에 있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마찰 제작이라는 거는 다른 제작에도 사실 없는 거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3번 외관 튜닝 재료에서 CFRP의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열 팽창 계수가 높다, 2번 비강도 철강의 6배의 경량화다, 그리고 세 번째 피로 특성이 우수하고 네 번째 내마찰 마모성이 우수하다. 정답은 1번 열 팽창 계수가 높다가 아니고 열 팽창 계수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번 자동차 외관 튜닝 재료 중에 CFRP의 성형 제조 장비 중 오토클레이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합성, 분해, 승화, 추출 등의 화학 처리를 하는 장비이다. 2번 카본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성형품을 제작하는 장비이다. 3번 교반장치, 진동장치, 회전장치를 수반하는 장비이다. 4번 저온, 저압을 이용한 장비이다. CFRP를 성형하는데 오토클레이브라는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오토클레이브 장치는 1번에서 3번까지의 질의는 맞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온 저압을 이용한 게 아니고 고온 고압을 이용한 장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15번 외관 튜닝 모델링 재료 중 바디킷을 제작하는 대표적인 모델링 재료인 것은 1번 FRP, 2번 찰흙, 3번 내진, 4번 FRTP. 정답은 내진입니다. 내진을 사용해서 외관 튜닝 모델링 재료로 해서 바디킷을 특히 사용할 경우에는 내진을 사용해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내진입니다. 16번 플라스틱 소재 중 열 가속성 수지가 아닌 것은 1번 폴리에틸렌 수지, 2번 폴리카보네이트, 3번 폴리염화 비닐 수지, 4번 폴리우레탄. 정답은 1번 폴리에틸렌 수지가 아닙니다. 2번에서 4번까지는 열 가속성 수지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게 되면 부드럽게 돼서 다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열이 식게 되면 단단해져서 그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폴리에틸렌 수지입니다. 17번 외관 튜닝 모델링 재료 중 점토를 이용한 조형 작업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곡면 등 자유곡면이 많은 형태 표현에는 가장 적합하다. 2번 강도 표면 처리가 우수하다. 3번 덧붙이거나 깎는 등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 4번 자유로운 조형적 특성이 우수하다. 여기서 정답은 2번 강도 표면 처리가 우수하다인데 실제로는 강도 표면 처리가 우수한 게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강도 표면 처리가 우수하다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번
외관 투닝 모델링 재료 중에 인더스트리얼 클레이어의 설명으로 아닌 것은 1번 60도 이상이 되면 성분이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2번 상온에서는 부드럽게 되는 특성이 있어서 냉각 후 사용한다. 3번 제작이 쉽고 여러 차례의 수정이 가능하다. 4번 오븐에 50도 정도로 3시간에서 4시간 데워서 작업의 쉬운 유연성도를 조정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여기서 나온 인더스트리얼 클레어는 상온에서는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면서도 나중에 수정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